인구 감소와 서울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유. 대한민국 인구 소멸. 합계 출산율 0.7명. 이제는 뉴스라기보다 일기예보처럼 당연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유모차보다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아주 논리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데 누가 집을 사겠느냐. 수요가 줄어드니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빈집 사태를 봐라. 한국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한 논리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수요자가 사라진 시장은 붕괴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이 논리를 믿고 전세를 살거나 집 사는 것을 미루는 동안 서울의 어떤 아파트는 한 달 만에 2억이 올랐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 두 채 값이 서울에서는 단 몇 주 만에 앉은 자리에서 불어난 겁니다. 도대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걸까요? 사람들이 바보라서 곧 망할 나라의 아파트를 수십억씩 주고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장의 참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그리고 동물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수록 서울 집값은 폭락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미친 듯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잔인한 진실을 말이죠.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타이타닉 호를 떠올려야 합니다. 거대한 배가 빙산에 부딪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배 전체가 넓으니 아무데나 편하게 누워 있을까요? 아니면 물에 잠기지 않는 가장 높은 곳, 단 한 점으로 미친 듯이 몰려갈까요? 인구 감소는 바로 이 차오르는 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고 지방이라는 낮은 지대는 이미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숨을 쉬기 위해 아직 물이 닿지 않은 가장 높은 갑판, 바로 서울이라는 구명보트로 기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문제입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울산, 포항, 거제도, 구미, 이런 지방 도시들이 서울 부럽지 않게 잘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강아지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 경제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돈을 버는 방식은 근육이었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공장을 짓고 기계를 돌리고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조립해야 돈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대한 산업시설은 서울 한복판에 지을 수 없습니다. 넓은 땅이 필요하고 수출할 배를 댈 바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지방으로 흘러갔고 사람도 지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변했습니다. 근육의 시대가 가고 뇌의 시대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을 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수많은 게임 회사, 바이오 기업, AI 스타트업들. 이들에게 수만 평의 공장이 필요할까요? 거대한 항구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의 뇌입니다. 똑똑한 개발자, 창의적인 기획자, 유능한 디자이너. 이런 고학력 지식 근로자들은 기계 부품처럼 한 곳에 박혀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들은 모여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야 정보가 돌고, 모여야 이직이 쉽고, 모여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직접 경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똑똑한 놈들은 서로 옆에 붙어 있어야 시너지가 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잔인한 격차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여전히 지방을 살리겠다고 대기업들에게 압박을 넣습니다. 평택에 공장 지어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어라, 지방혁신 도시에 본사 옮겨라.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공장을 짓습니다. 건물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일해야 할 핵심 인재들은 어디에 살까요? 평택 공장 앞 원룸에 살까요? 혁신 도시 아파트에 살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퇴근하면 회사 통근 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GTX를 타고 기어이 강남으로,
분당으로 서울로 돌아옵니다. 몸은 지방에 있어도 영혼과 생활은 서울에 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에는 일터는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봉 1억을 받는 개발자가 퇴근하고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힙한 카페에서 스페셜티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백화점 문화센터에 가고 아플 때는 대학병원 특진을 받고 자녀는 최고의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 모든 욕망의 인프라가 어디에 몰려 있습니까? 서울입니다. 과거의 지방은 생산의 기지이자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은 그저 생산만 하는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돈은 지방 공장에서 벌어서 쓰는 건 서울 백화점에서 씁니다. 지방의 자금이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넓은 땅이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빽빽하게 모인 밀도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지방 아파트는 50평, 60평 대저택이어도 가격이 떨어지는데 서울 강남의 20평짜리 낡은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지방 아파트는 그냥 편안한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서울 아파트는 대한민국 상위 1%의 인재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최상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멤버십 입장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계적인 AI 기술을 가진 인재라면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재택근무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테헤랄로의 공유 오피스에서 매일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고 정보를 교환하시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울 부동산이 거대한 블랙홀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첫 번째 이유, 중력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이라고 믿고 있는 교통호재, KTX와 GTX가 사실은 지방의 숨통을 끊어놓는 가장 확실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연결될수록 소멸하는 역설, 그 잔인한 인프라의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배신, 빨대 효과와 식민지화. 부동산 시장에는 불문율 같은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길이 뚫리는 곳에 돈이 보인다. 맞는 말입니다. 교통이 좋아지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 가치가 오르는 건 경제학의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전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플래카드를 내겁니다. 우리 동네에 KTX역 유치하겠습니다. GTX 조기 착공시키겠습니다. 서울까지 20분 생활권 만들겠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공약에 열광합니다. 이제 우리 동네도 서울이랑 가까워지니까 서울 사람들도 놀러오고 기업도 들어오고 집값도 서울만큼 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도 맞장구 칩니다. 교통망을 확충해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건 정부와 건설사가 합작해서 만든 가장 달콤하고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교통이 빨라진다는 건 여러분이 서울로 가기 편해진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동네에 남아있던 돈과 사람과 에너지가 서울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아주 적나라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빨대 효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컵과 작은 컵을 굵은 빨대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컵에 물이 큰 컵으로 이동합니다. 빨대가 굵을수록 연결 통로가 빠를수록 그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KTX가 처음 개통되었을 때를 복기해 봅시다. 당시 정부와 지방지자체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습니다. 지방에 사는 구매력 있는 부자들, 소위 유지들이 주말마다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부산 백화점에서 명품을 샀던 사모님들이 이제는 아침에 KTX 타고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와서 에르메스를 사고 청담동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저녁 먹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지방의 중환자들은 지역 대학병원을 외면하고 KTX를 타고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으로 몰려옵니다. 서울병원 쇼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지방의 백화점 매출은 급감했고 지방의 상권은 무너졌으며 지방병원은 환자가 없어 고사위기에 처했습니다. KTX는 지방을 발전시킨 게 아니라
지방의 우량한 소비력을 서울로 실어 나르는 가장 효율적인 현금 수송 차량이었던 겁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지방 사람들의 돈으로 더욱 비대해지고 화려해졌지만 지방의 인프라는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이 연결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GTX는 다를까요?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GTX A, B, C 노선도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선이 어디를 향해 꽂혀 있습니까? 경기도 외곽에서 시작해 정확히 서울의 심장부, 강남 삼성역과 서울역으로 꽂힙니다. GTX가 개통되면 동탄, 파주, 인천 송도, 물론 집값 오를 겁니다. 하지만 그 상승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 지역 자체가 자생적인 경제도시로 성장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베드타운으로서의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그곳은 잠만 자는 거대한 기숙사가 되는 겁니다. GTX가 뚫리면 경기도민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퇴근하고 우리 동네 와서 놀아야지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막차 시간 늦춰졌고 가는데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강남에서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가도 되겠네가 됩니다. 저녁 약속, 회식, 데이트, 쇼핑, 모든 경제활동이 서울에서 이루어집니다. 동네 상권은 편의점과 치킨집만 남고 힙하고 돈이 되는 상권은 서울 강남과 성수동으로 더 집중됩니다. 정부가 수백조를 들여 깔아주는 그 엄청난 철도망들. 표면적으로는 경기도민의 출퇴근 고통 해소라는 아름다운 명분을 내세우지만 자본의 냉혹한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모든 구매력을 서울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송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인 겁니다. 교통이 좋아질수록 서울은 더 강력한 블랙홀이 됩니다. 주변 도시들은 서울의 노동력과 소비력을 바치는 식민지가 됩니다. 서울은 가만히 앉아서 빨대만 꽂고 있으면 영양분이 알아서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스타필드 들어온대, 대형 병원 들어온대, 물론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값의 대세 상승을 이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스타필드보다 더 좋은 게 널려 있고 대형 병원보다 더 좋은 명의가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는 상대적입니다. 내 점수가 80점으로 올랐어도 서울이 90점에서 150점으로 도망가 버리면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길을 뚫고 철도를 놓는 행위는 국토 균형 발전이 아니라 서울 일극체제를 완성하는 마침표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나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모든 길은 서울로, 그것도 강남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넓어질수록 지방의 소멸 시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줄어들수록 경제적인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 서울 부동산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지방의 에너지를 흡수해 성장하는 괴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괴물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자라는 걸까요? 바로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의 가치 하락입니다. 화폐의 타락, 썩어가는 돈과 콘크리트 금괴.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며 욕을 합니다. 강남 아파트 30평이 40억, 50억. 미쳤다. 거품이다. 저 낡아빠진 콘크리트 덩어리가 무슨 수십억이냐. 저 돈이면 평생 호텔에서 살겠다. 맞는 말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그 아파트를 짓는 데 들어간 벽돌값, 시멘트값, 인건비를 다 합쳐봤자 5억도 안 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슈퍼리치들, 자산가들이 정말 바보라서 그 낡은 아파트를 수십억 주고 사는 걸까요? 그들은 계산기를 두드릴 줄 몰라서 줄을 서서 그 아파트를 사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집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원화라는 쓰레기를 버리고 서울 땅이라는 금괴를 사 모으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는 감춰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는 필연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 빚을 해결하는 가장 쉽고 은밀한 방법은 돈을 마구 찍어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만 적나라하게 말하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국가가 조용히 훔쳐가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이 같습니까? 10년 전 짜장면 가격과 지금 가격이 같습니까? 여러분이 은행 예금에 소중히 모셔둔 현금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그 구매력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냉동실 밖으로 꺼내놓은 얼음처럼 말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낍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나는 가난해진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현금을 던져버리고 가치가 보존되는 실물 자산으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그 실물 자산의 대표주자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방 아파트는 아니고 서울 아파트일까요? 지방 아파트도 실물 자산 아닙니까? 여기서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법칙, 희소성이 등장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방 아파트는 자산이라기보다 공산품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 같습니다. 지방에는 널린 게 땅입니다. 논을 밀고 밭을 밀면 아파트를 계속 지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무한합니다. 새 아파트가 나오면 헌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집니다. 옆에 더 좋은 게 계속 생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건물은 낡고 땅값은 오르지 않으니 결국 가격은 영원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하지만 서울, 특히 강남이나 한강변, 도심 핵심지는 어떤가요? 더 이상 빈 땅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짓고 싶어도 지을 땅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기존에 있던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뿐입니다. 공급이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은 전 국민인데 물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공산품이 아니라 모나리자, 그림이나 골동품과 같습니다. 전 세계의 개수가 정해져 있고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돈은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윤전기를 돌려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이 흔해지면 물건의 가격은 오릅니다. 그런데 서울의 핵심지 아파트는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만큼, 아니 그보다 더 빠르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인플레이션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억 자산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낡아서 버려질, 언제든 옆에 새것을 지을 수 있는 지방 아파트 30채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하기 전까지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공급이 불가능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시겠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은 인구가 줄고 수요가 줄어들면 그 가치를 잃습니다. 하지만 서울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화폐 저장소이자 콘크리트로 만든 금괴입니다. 부자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는 건 그 집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가 녹아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집을 사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사라지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해 가치가 영원히 보존되는 노아의 방주로 갈아타는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 아파트에 10억을 묻어두면 10년 뒤에 5억이 될 수도 있지만 서울 아파트에 10억을 묻어두면 10년 뒤에 20억, 30억이 됩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화폐 방어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헌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양극화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지을 국가의 큰 그림, 그 잔인한 설계도가 마지막 파트에 숨겨져 있습니다. 국가가 설계한 각자도생, 서울공화국과 컴팩트시티,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10년 뒤 모습을 미리 보고 싶으신가요? 용안 점집에 갈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 타고 딱 2시간, 일본에 가보면 됩니다. 일본은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의 선행 지표니까요. 우리는 흔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집값이 폭락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본 봐라, 빈집이 넘쳐나서 공짜로 줘도 안 갖는다더라. 한국도 곧 저렇게 된다. 아주 흔한 레퍼토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아주 위험한 반쪽짜리 진실입니다. 일본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지방, 시골, 외곽 도시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아키야라고 불리는 빈집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도쿄, 그 중에서도 핵심 23구의 맨션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폭락했을까요? 천만에요. 지금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 명에서 계속 줄고 있는데 도쿄의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전국의 젊은이들이 전국의 돈이 도쿄라는 단 하나의 점으로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도쿄 일극 집중이라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토 전체가 골고루 비는 게 아니라 지방은 사막이 되고 수도는 정글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국가가 늙고 병들수록 에너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 몸도 기력이 쇠하고 추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발 끝에 혈관부터 닫아버립니다. 그래야 심장과 뇌 같은 중요 장기에 따뜻한 피를 모아서 살 수 있으니까요. 동상에 걸려 손가락을 자를지언정 심장은 뛰게 해야 합니다. 국가도 똑같습니다. 인구가 줄고 세금이 줄어드는 수축 사회가 오면 국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국토에 전기를 보내고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지을 돈이 없습니다. 결국 지방이라는 손발을 포기하고 서울이라는 심장만이라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국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정부 관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요. 그래서 최근 도시계획 보고서나 국토계획을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컴팩트 시티입니다. 말은 참 멋있습니다. 도시 기능을 한 곳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살자, 직주 근접을 실현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자. 하지만 이 말의 진짜 뜻을 해석해 드릴까요? 사람 없는 곳에는 더 이상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사형 선고입니다. 인구 100명 사는 시골 마을에 수십억 들여서 도로 포장해주고 수도관 고쳐주고 전기 보내주는 비용. 이제 국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흩어져 살지 말고 주요 거점 도시로 모여 사세요. 나머지 땅은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전기 끊고 수도 끊어도 뭐라 하지 마세요. 이게 컴팩트 시티의 진짜 속마음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거대 도시 국가, 메가 서울과 지방의 몇몇 생존 가능한 핵심 거점 도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야생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것은 예정된 미래입니다. 지금 지방 외곽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언젠가 고향 땅값이 오르겠지 하고 버티고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이미 버릴 곳과 살릴 곳의 리스트를 암묵적으로 정해두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살릴 곳 리스트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주식 차트 보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생존 공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지방 사는 사람은 다 죽으라는 거냐? 서울 이기주의야. 지방 균형 발전해야 한다. 네, 도덕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감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욕한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철마다 여러분의 표를 얻기 위해 지방도 잘 사는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외칠 겁니다. 그건 그들의 비즈니스니까요. 하지만 자본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자본은 그저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더 사람이 몰리는 곳으로 차갑게 흘러갈 뿐입니다. 인정하십시오. 대한민국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토가 금수강산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서울과 그 외로 나뉠 겁니다. 아니, 이미 나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점검하세요. 내 자산이 심장에 있는지 아니면 괴사하고 있는 손가락 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썩어가는 지방의 콘크리트를 붙들고 정부가 살려주겠지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을 구해줄 돈도 능력도 없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해 구명보트로 갈아타세요. 꼭 강남 3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떠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여드는 곳, 일자리가 있고 욕망이 끓어오르는 곳, 그 흐름의 길목에 서 있으십시오.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옆집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거대한 파도 그 자체입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부의 기회를 잡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